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조홍태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신남방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분야 협력 성과와 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본 연구 목적 및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연구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신남방 정책 추진 이후의 에너지 분야의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신남방 에너지 협력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11개 국가를 경제 성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사람, 평화, 상생이라는 3P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남방 정책을 2017년 11월에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후 주요 국정과제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시장으로 에너지 협력 잠재량이 큰 지역입니다. 이에 정책 구상 초기에 4대 협력 분야로 언급된 만큼 에너지가 중요한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신남방 정책 이행에 따른 에너지 부분의 성과가 무엇이며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를 크게 3가지 목적에 따라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남방 국가의 에너지 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남방 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 지역이며 에너지 소재 및 부품 수출 유망 잠재국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각각 LNG와 유연탄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자원 수입처입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주요 에너지 소재 및 부품 수출 지역으로 그 수출 규모가 점차 증가세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본 것처럼 신남방 국가로부터 에너지 수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너지 교역의 불균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로 인해 교역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남방 국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주요 진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발전 플랜트 부분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났다시피 그동안 중동 지역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7년부터 19년에는 신남방 국가로부터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동을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유망 발전 플랜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남방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 그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40년까지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2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최종 에너지 수요 증가율, 전력 수요 증가율 모두 세계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남방 국가의 에너지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에너지 협력 가능성도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이 공식 표명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에너지 분야의 성과를 3가지 측면에서 현재 신남방 정책 연관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과의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추진 표명 이후 11개 신남방 협력국 모두를 순방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사업, 에너지 기술 전수, 인적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협력 사업을 논의하거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그림에 보다시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신남방 국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력 강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발굴된 신규 협력 사업도 재생에너지 개발과 청정에너지 기술 전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성과는 신남방 정책 19개 과제 중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부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남방국 대상으로 에너지 부분의 ODA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신남방 정책 추진 이후에 현지 프로젝트나 컨설팅 유형의 에너지 ODA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20년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전력과 같은 현대적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신남방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접근성 사업도
신단방 정책 추진 이후 지원 규모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사업당 규모도 늘어나면서 에너지 접근성 지원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성과는 신단방 정책 과제 중 삶의 질 개선 지원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 인프라 부분의 진출도 신단방 정책 추진 이후 늘어났습니다. 신단방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력 공기업들이 신규 추가된 운영 개발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신단방 정책 이전에 비해 2배 정도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진출 분야도 기존의 석탄 화력 중심에서 이제는 수력, 가스복합, 태양광 등 청정 발전 사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단방 정책 과제 중 인프라 개발 참여 부분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협력 채널의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 중인 에너지 부분의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베트남, 인도, 러시아, 라오스에 불과하였다가 현재는 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협력 의제도 석유, 가스 등의 전통 에너지원에서 최근에는 에너지 안전관리, 재생에너지 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등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다자 협력 체계 안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전관리, 재생에너지 발전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 혹은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남방 정책의 에너지 부분의 성과를 더욱더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정부 문건 및 다양한 시적 통계치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협력 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협력 사업을 개발 혹은 고려하고 있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래프는 신남방 정책의 에너지 부분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들에 기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현 신남방 정책에서의 에너지 부분의 기획력과 인조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은 현재 19개 전략과제와 92개 중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에너지 협력 사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예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9번 연계성 증진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11번 신사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 제고 2개와 그 안에 6개 중점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만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신남방 정책의 에너지 부분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함은 물론 신남방 정책의 에너지 부분이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남방 협력 사업의 금융 지원도 지금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2년 동안 한국의 신남방 협력 11개국에 지원한 에너지 부분의 ODA 규모는 1억 불 규모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했지만 독일에 비해 20분의 1, 일본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ODA를 통한 에너지 부분의 지식 공유 사업도 2건에 불과하였으며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신남방국 대상의 에너지 부분의 승인 지원 건수는 지난 4년간 1건에 그쳤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 접근성 ODA 사업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 유지 보수, 인적 역량 배양 등의 후속 연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ODA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중점 시행계획에서도 중점협력 국가에 신남방 협력 대상국 절반인 6개국만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부분은 중점 지원 분야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남방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한 체계 및 컨트롤 타워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언급된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2019년의 세계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2020년의 코로나19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 위축, 밸류체인의 재편, 그리고 아세안 국가 간의 내부 결속력 강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언급한 개선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난방 정책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의 반영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난방 국가별 에너지 현황과 정책 방향에 따른 잠재적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신난방 정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대 협력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진 신난방국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 및 인적 역량 강화 협력. 둘째는 에너지 산업 소재 및 부품 장비 수출과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이 포함된 에너지 후방 산업 진출 협력. 셋째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인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수력 발전,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 배관망 사업 등이 포함된 상생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 넷째는 4차 산업협력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 친환경 에너지 R&D 협력. 마지막 다섯째는 신난방 역내외 안전관리 및 정부 간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포함된 안전 및 네트워크 강화 협력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다양한 에너지 협력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력 및 가스 공급망 확충과 인프라 개선 사업 진출 참여 확대, 신난방 정책 대상 국가의 정례적인 정부 간 에너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에너지 인력 및 정책 공유, 그다음에 전수 순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난방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신난방국 대상의 에너지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대한 ODA 지원 방식을 단기 무상 지원 중심에서 수요가 많은 장기 에너지 공급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확충하고 관련 부분의 인적, 기술적 교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국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국 중심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접근성 ODA 지원 사업 추진 시 현지 인력 양성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지원, 설비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부품의 적절한 교체 및 공급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에너지 접근성이 개선됨에 의해 급증할 수 있는 전력 수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ODA 효과적 기획과 관리를 위해 에너지 ODA 지원 사업별 성과나 실적 등이 DB 등을 통해 구축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발굴된 중대형 에너지 투자 사업들의 경우에는 ODA를 통한 지원이 어려우니 유상차관이나 신난방 정책 추진 목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펀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개선 방안으로 신난방 에너지 부분의 국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와 협력 이행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와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난방 협력 추진 체계로 정부 부처, 금융기관, 에너지기업, 협력사원 지원기관 및 유관부서 등이 하나의 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형태의 추진 체계가 있었으나 구성원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그 성과가 미진한 만큼 기존의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한다면 신난방과의 에너지 협력 사업 이행 확대를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신난방 에너지 협력 추진 체계에서 현지 공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 공간에 상주하면서 지속해서 에너지 부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정부 규제기관, 에너지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 정담 담당관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신난방 지역 내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움직임으로 인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에 해외에 의존하던 공급원을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신난방 정책 비전인 사람, 상생, 평화 원칙에 맞는 대표적이고 우수 사례 사업이 빨리 발굴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신남방 에너지 협력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세계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저감 부분에 신남방 국가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신남방 국가의 협력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추진 효과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신남방 정책에 따른 에너지 부분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그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3년이 경과되면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이 되었고, 작년에는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의 추진 모멘텀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 부분의 성과는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 많은 아쉬움이 남고, 앞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 대안들이 검토되고 구현화되어 에너지 분야의 신남방 협력이 이제부터라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